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르노삼성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XM3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등장한 XM3는 데뷔와 함께 아주 가파른 사전 계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독특한 크로스오버예요. 세단 바디에 클래딩 가드를 두르고 지상골 높인 듯한 아주 그런 독특한 이미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SUV와는 확실히 다른, 조금 색다른 프로포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쿠페형도 아니고요, 전형적인 세단이면서도 그런 SUV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SUV로 많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차의 전장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실제 재원을 살펴보면은 4570mm에 이르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꽤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B 세그먼트보다도 높은 그런 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실제로는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영락없는 르노삼성의 차량입니다. 자, 프론트 그릴, 헤드라이트, 바디킷, 전체적으로 르노삼성의 감성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측면에 오더라도 휠 디자인 역시 르노삼성 전통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후면 디자인을 가보면 어떨까요? 자, 후면 디자인 역시 르노삼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실루엣과 라이팅을 갖고 있고요. 다만 SUV 모델인 만큼 클래딩 가드를 굉장히 두껍게 둘러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그런 크로스투어의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XM3의 실내 공간은 외형과 같이 르노삼성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차량인 만큼 최신의 디자인 요소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어 독창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시보드도 운전석을 향해서 살짝 비틀었다가 꼿꼿하게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도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색다르면서 이채로운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 연출이라던가 디테일에서도 만족감이 우수하고요. 특히 시트의 트림에 따라서 시트의 형태는 물론이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있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준수한 모습입니다. 휠베이스가 넉넉할 뿐 아니라 1열 공간과 2열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연출을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에서도 500리터가 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틸리티의 그런 감성을, 매력을 잘 제시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보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후에 별도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드라이빙 쪽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3의 보닛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닛 아래는 최고 출력 152마력과 26.0kgm의 토크를 내는 1.3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크가 26.0이기 때문에 TC260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7단 EDC 변속기가 조합이 되었고요.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기준 13.2km/L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11.1 그리고 15.3km/L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르노삼성 XM3와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 XM3는 과연 어떤 모습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은 역시 드라이빙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낮은 드라이빙 포지션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요. XM3 같은 경우는 제 기대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트에 앉았을 때도 시트 높이가 좀 더 낮았으면 이 페달과의 간격이라던가 드라이빙 포지션이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차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체격이 큰 사람이 앉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차가 또 딱 일률적인 체격의 탑승자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면 아주 조금만 더 시트를 낮출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 헤드룸의 여유가 넉넉치 않아요. 그리고 이 전방을 바라봤을 때 헤드라이너하고 이 선바이저가 운전자의 시선을 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물론 제가 타고 있는 미디어 시승차가 트림 자체가 높은 트림이기 때문에 시트의 그런 마감이라던가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이 부분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존의 클리오나 캡처하고는 좀 다른,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10.25인치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해요. 특히 그래픽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느낌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확실히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좀 더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TCE 260 사양입니다.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제 토크가 상당히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컴팩트 SUV의 퍼포먼스들이 다 1.35L 터보라던가 뭐 1.3L, 1.5L, 1.6L 터보 등 대다수 터보 엔진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XM3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엔진의 반응도 상당히 기민한 편이고요. 그리고 출력의 전개도 상당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물론 저배기량 터보 엔진 특유의 좀 거친 느낌,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깊게 밟았을 때 이 터보 차저가 작동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임팔라의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실내로 유입이 돼요. 근데 이게 마냥 시끄럽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기본적인 풍절음이나 노면 노이즈는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 소음이 줄어들다 보니까 파워트레인 쪽에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음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조금만 더 능숙하게 조율할 수 있으면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도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트락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7단 EDC, 그러니까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르노 삼성의 많은 차량을 통해서 밸런스 좋고, 그리고 그 견실한 그런 만족스러운 변속기라는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XM3에서도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트림 기본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경쾌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큰 어필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작아요. 그래서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사용할 때 좀 이렇게 손을 안으로 좀 많이 밀어넣어서 작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운전자를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리면 이 르노 특유의 오디오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다양하게 기능을 조절하면서 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차량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 처음에, 그러니까 저속에 움직였을 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보도블럭이라던가 그러니까 벨지안 로드라던가,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요철, 이런 것들은 정말 능숙하게 넘어가면서 약간 가벼우면서도 좀 진중한 무게감,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셋업이어서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세팅했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속도를 높이니까 좀 아쉬워요. 속도를 높이니까 좀 둔탁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스티어링 휠 조향은 굉장히 경쾌하고 민첩해요. 스티어링 휠은 조향에 따라서 차체가 굉장히 일체적으로 경쾌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에 반해 차체가 좀 둔탁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처럼 이 도로에 이음새를 지난다거나 아니면 포털 같은 그런 순간적으로 급작스러운 충격이 발생을 할 때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빵 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이 차가 17인치 휠이 아니고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가 16인치나 17인치 휠을 장착하면 좀 더 부드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18인치로 약간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을 누리기보다는 17인치나 16인치 휠로 좀 더 부드럽고 가볍게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쪽이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그러니까 좀 운전자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좀 만들어요. 특히 지금처럼 좀 노면이 좋지 않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차체가 열심히 대응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냥 충격이 전해져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서스펜션 타입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셋업은 굉장히 경쾌하고 좀 퍼니한 그런 느낌인데, 휠하고 타이어의 매칭이 저는 18인치보다는 17인치 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혹은 16인치 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건조하고 둔탁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속도를 좀 높여서 달려야 될 때, 혹은 빠르게 조향을 할 때에는 차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더 잡기 위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좀 눌러주고 좀 소프트한 셋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즐거움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노면 소음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차를 다룰 때 굉장히 경쾌하게, 그러니까 차의 한계가 가까워지는 속도라고 한다면 좀 불안감, 위화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차가 허락하는 안에 그런 한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밸런스 있고 매끄럽게 잘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렇게 연속된 조향을 할 때에도 차가 곧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같은 프랑스라고는 하지만 이 푸주하고 르노 계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피세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능숙하고 이렇게 유연한, 좀 이렇게 능글맞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M3 같은 경우는 르노 계열이잖아요. 굉장히 탄탄하고 스포티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확실히 이 르노의 감성이라는 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사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XM3 최고 사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9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운드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작은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들, 특히 여성 운전자 혹은 좀 감각적인 그런 트렌드를 좀 따르는 운전자라고 한다면 그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차가 실제로 타보면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저처럼 체격이 큰 사람이 앉으면 앞좌석을 뒤로 당기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B 플러스보다도 되려 C 마이너스까지도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간 확보라던가 구성에 있어서 꽤나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XM3를 좀 부분적으로, 또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엔진 괜찮아요. 변속기 괜찮아요. 조향에 대한 반응이나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서스펜션 셋업에서 확실히 좀 르노 특유의 그 단단함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때때로 좀 건조하고 투박한 느낌이 좀 느껴져요. 이게 체격이 좀 더 컸다면, 만약에 SM3를 기반으로 만든 뭐 XM6 정도였다고 한다면 뭐 좀 더 우아할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작은 차다 보니까 좀 건조하고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나긋나긋하고 소프트한 셋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운더의 느낌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프렌치 드라이빙, 특히 약간 좀 탄탄하고 르노 특유의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감성을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적재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의 그런 매력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이거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역시 셀토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매력으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함께 이 르노 삼성 XM3가 완전히 다른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추후에 별도 시승이나 혹은 가능하다면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간 옵션 정도가 되겠죠. 그런 차량을 탄다면 지금보다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편의성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되려 좀 더 아래쪽 트림이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SUV 나온 것 같고요. 조금 약간의 아쉬움이 있겠지만 취향에 따라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좀 유러피언 해치백, 유러피언 크로스오버의 그런 감성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개별 시승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사이징 된 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XM3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등장한 XM3 시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라던가 구성 나쁘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시장 가보셔서 실제로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주행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